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강제 종료된 이후에 이석태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과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면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수당의 첫 달분 50만 원이 어제 지급된 가운데 하루가 지난 오늘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죠. 서울시는 법적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3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일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는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장 맡고 있는 권영빈 소위원장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빈 상임위원입니다. 네, 자, 이석태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제부터 릴레이 단식 농성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제가 이틀째인데요. 네. 저뿐만 아니고 이 세월호 광장에는 많은 분들이 지지 단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특조위 지키기 지지 단식을 해주시는 시민분들 보면 더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박주민 의원도 같이 하신다고요? 예,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네. 8월 11일까지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하셨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김영진 의원이 단식을 하고 오늘은 박주민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추경처를 위한 본회의가 12일 날 예정돼 있죠. 열린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11일까지 세월호 특조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네. 지금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인 12일 전까지 해결해야 된다. 예. 자, 이 단식 농성의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6월 30일로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특조위는 조사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다.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조사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예산을 7월 1일부터의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관들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시간이 더 지나간다면 네. 세월호 특조위는 그대로 침몰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특조위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좀 알리고 네. 세월호 특조위를 구조해 달라라는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려고 네. 이석태 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제부터 이어받아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측하고 세월호 특조위 측하고 실제로 이제 이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시작 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조위 입장은 내년 2월까지는 특조위가 예.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예, 조사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조사 활동 이게 핵심 문제인데 지금 예산은 7월부터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예, 또 그렇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네. 직원들이 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출장비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사 대상 기관들이 소환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조사 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사 활동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조사관들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일 테니까. 예, 자, 조사관 5분이 떠나셨다고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6월 말에 정부가 강제 종료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됐고, 네. 7월 달부터는 급여도 지급되지 않을 거라는 걸 조사관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도 조사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그 열정으로 7월 1일부터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사관들도 그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열정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조사관이 생기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7월 중으로 5명 정도 떠났고요. 8월, 9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조사관이 떠날 네.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 점 때문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측하고도 과거에 이 6월 말이 되기 전에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6월 말이 되더라도 이 백서를 만드는 기간 3개월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법이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네.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백서 작성 기간은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다음에 네. 3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요. 지금 6월 30일까지는 조사활동 자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가 덜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6월 30일 날 끝내고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부터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네. 네.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조사관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네. 지금 현재 시점 남아있는 네.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위원은 14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관은 그러니까 조사관은 한 50명 정도 있고 네. 정부 파견 공무원은 17명이 있습니다. 네. 그 공무원들은 아직 다 떠나진 않았고요. 예, 거기는 이제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조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부 파견 공무원들은 거의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 이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6월 30일 이전에도 예. 조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처가 좀 조사에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 요청을 한 게 많은데 네. 그 자료를 제공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산케이 지국장 재판 기록이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재판이 끝나서 경찰청에 있는데 그 재판 기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5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네. 결국 경찰이 그 기록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실질조사까지 나갔지만 네. 저희는 거부당한 채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하나를 받는데 5개월이 걸렸지만 네. 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해경 본청에 네. TRS 녹취록이 있다는 걸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던 사실인데 특조위가 그 사실을 밝혀낸 다음에 해경 본청에 TRS 녹취록을 받기 위해서 한 열흘 동안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 본청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못 주겠다고 해서 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자료를 순차적으로 받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일부 자료만 받았는데 네. 6월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네. 해경군청이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자료고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새로 밝혀진 자료임에도 새로 존재가 밝혀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받지 못하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간헐적이지만 그래도 네. 성과가 있었던 대목도 간혹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네. 종합보고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딱 정량적으로 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조위가 예정하고 있는 활동에서 네. 조사 활동의 진행률을 본다면 몇 %나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저희는 일단 한 30% 네네.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과제가 많군요. 예. 네. 근데 이게 조사라는 게 세월호 참사는 이게 거대한 단일 사건이라서 어느 하나를 잘라서 네. 네. 결과를 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조사가 한 30% 진행됐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가속도를 내서 본 궤도에 올라갈 시점이었는데 네. 이제 활동 기간이 끝났다라고 또 끊긴 해서,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야3당은요, 지금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렇고, 특조위 기간 연장 관련해서 좀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를 보니까 특조위가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은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조위의 위기 상황을 인식해 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 세월호 참사를 극복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당 대표로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슴에 멍울이 진 국민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지금 끝난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참 이 부분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네, 자 최근에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석태 위원장 단식 농성을 찾아가서 조사 인력이 필요하면 이 성남시 공무원 인력을 파견하겠다.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전해졌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공무원을 파견받으려면 시행령에 파견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특별법 시행령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파견이 아니라도 성남시 공무원이 특조위에 출장 오는 형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은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최근에 또 이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죠. 이정현 의원이 이 세월호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이 KBS 보도 개입 의혹 논란이 벌어진 녹취록 파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대목도 조사 대상입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세월호 특별법상으로는 특조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총장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검찰에서
담당 검사를 누구로 지정했다는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 청년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이른바 청년수당. 이 시작부터 좌초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첫 달분 50만 원씩을 대상자들에게 2,831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급을 했는데 하루 만인 오늘 복지부가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앞서 시행 명령에 이은 조치인데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서울시는 또 법적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소한 것이고요. 네. 취소가 되면 무효인 행정이 되니까 네. 자동 중단되는 겁니다. 네, 자동 중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 직권 취소 제소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건데 우선 시간적으로 보면 가처분이 만약 받아들여지면 다시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네네. 그런 가정에 대해서 답변들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첫 활동비 50만 원씩이 2,831명에게 지급됐는데 그럼 이걸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게 이 지급행위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서울시가 환수를 받는 게 원칙인 겁니다. 저희는 그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드린 거고요. 네. 보건복지부의 원칙적인 입장은 이 근거가 사라진 거니까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그런데 서울시는요. 지원받은 청년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의 지급받은 청년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서울시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귀책 사유는 서울시에 있고 서울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협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권 취소라는 또 이 강경한 조치까지 취해지게 된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자체에서 이런 새로운 복지 제도를 할 때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또 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강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법상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가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가 지금 밝히고 있는 복지부와 그동안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구두 합의한 바가 있다. 그래서 복지부의 이 주장처럼 위법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지금 진위 공방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처음 왔을 때는 조금 엉성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제거하고 사업을 좀 이렇게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네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네네. 근데 여전히 핵심적인 사항들이 좀 보완이 안 돼서 네네. 그래서 논의 중이었고 그래서 이걸 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없고요. 네. 그리고 정부기관끼리 문서로 이야기하는 거지 최종적인 의사표시는 말로 이런저런 한 그런 거를 합의했다 이렇게 하면 좀 억측이죠. 네, 그럼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협의는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핵심 내용이 좀 다듬어지면 이것이 승인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업은 승인이 되긴 워낙에 어려운 사업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
이 청년들이 어디에 이 돈을 쓰는지를 되게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네네. 꼭 뭐 취업과 연계 안 되더라도. 술을 먹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구조였고 서울시가 그거를 변경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 사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 돈의 용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이것이 이제 복지부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긴 합니다만 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인 건가요? 이 현금을 쓴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제대로 어디에 써졌는지 이제 알 수가 있으면 평가도 할 수 있고 이제 성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부족했었고요. 서울시가 처음에 클린카드, 체크카드 얘기를 하다가 네. 어제 갑자기 계좌 입금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현금을 그냥 뿌리고 말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죠.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서울시가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 카드 형태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네, 그거는 이제 그나마 좀 용처에 대한 모니터링 추적이 가능하지 되니까.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청년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3,000명이 선정됐던데요. 보니까 청년들이 이 활동 계획을 작성을 했고 점심값, 대중교통비, 학원비 이런 용처를 제출은 했더군요. 그런데 이 도덕적 해이가 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을까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 이제 새로운 제도를 할 때는요. 네.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업 구조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 모니터링 정확히 불가능하게 사업이 설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활동 계획도 보니까 300자 이내로 써내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300자로 무슨 활동 계획을 써서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런데 이게 지난해 초에 지금 성남시도 비슷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성남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시도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네네.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그 성남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네. 그 감독청이 이제 도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가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을 안 한 것이고요. 저희 중앙부처에서 직접 그렇게 하긴 좀 법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경기도청이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성남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거기는 분기별 25만 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이더군요. 예.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니까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부처가 직접 개입하는 거군요. 예. 네. 자, 이 청년 수당 문제에 대해서요. 이 박원순 시장이 청년 표심을 의식해서 시 재정을 쏟아붓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정치권의 시각인데요. 대권 행보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까? 정치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한 10건 정도 그 전에 협의를 해왔거든요. 네. 한 80% 정도 저희가 다 동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법적 절차는 이제 아까 언급하긴 좀 곤란하다 말씀하셨으니까 가정인데요. 만약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 대한 또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법원이 그 어떤 판결을 할지는 네. 장기간 소송을 통해 다투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직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일각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안에 대한 지금 찬반 여론들이 있으니까요. 예.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청년들에게 나름 이제 전체가 아니고 한 3,000명 정도의 샘플링 집단에게 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마음대로 써보라고 하고 그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실험적인 사업으로는 어떠냐 하는 또 찬성론도 있어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좀 중앙정부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저희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근로 능력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소개한다든가 직업 능력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울시가 뭐 재정 상황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실험을 한다. 근데 이게 연 90억짜리 사업이면 재정이 좀 안 좋은 지자체는 엄두도 못 내는 사업이거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다른 단체장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네. 심각한 재정 문제 생기고요. 뭐 서울시가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지방교부 이 재정 보조에서 왜 경기도 내에 좀 부유한 6개는 이 비용을 출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그걸 추진 중인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약간 모순적이진 않나요? 그 사업은 이제 지방 재정이 열악한 것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법적 다툼이 오래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네, 청년수당 관련해서는요. 내일은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